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책걸상 시간. 그리고 100회를 지난 회까지 꽉 채웠고 이제 100일회가 새로 시작하는 책걸상입니다. 네. 근데 새로 시작하는 책걸상인데 JYP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어제 저 정신요구 진행하시는 윤대현 선생님하고 네네. 회식을 했는데 그분의 주량을 따라가려다가 뭐라 그러죠?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 뱁새꼴이 되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네. 그 청취자분들께 살짝 JYP 신상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JYP가 다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확실히 술은 YG가 JYP보다 더 잘합니다. 엄청 잘하죠.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컨디션이 나쁘지만 YG는 아주 쌩쌩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책걸상 요정, 책처방 요정과 함께하죠. 네, 혜니 이혜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네. 와. 네, 새해 들어서 첫 등장이니까 네.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다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2018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와. 네. 아니 사실 어제 그 윤대현 선생님하고 하는 회식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써니까지 해가지고 3명이서 어떻게 윤대현 선생님을 커버해 보려고 했는데 셋 다 실패했어요. 윤대현 선생님은 정신요구에서 두 번째 출연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출연. 네. 네. 아무튼 혜니는 JYP보다는 술이 좀 더 낫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먹어보니까 윤대현 선생님이 너무 탁월하게 잘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원래 연말에 하려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뤘던 2017년 결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댓글부터 몇 개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죠. 네, 닉네임 SHU 쓰시는 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부터 오디오 클립까지 이것저것 들어보고 여기저기 전전한 끝에 드디어 안착할 곳을 찾았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책 관련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와. 네,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준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반가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댓글창이 우리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니까요. 근데 연말에서 연초 넘어갈 때 되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막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되게 반가워했어요. 네, 전부 다 응원 댓글은 아니었고요. HTHI 땡땡땡땡 쓰시는 분 섬에 있는 서점 에피소드에다가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읽고 싶은 책이네요. 점점점. YG님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이제. 네. 네, 제가 1년 동안 왜 이런 댓글이 언젠가는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JYP는 이제 좀 그만하라는 얘기를 한 100번 했죠. 네, 그리고 그 평소에도 JYP한테 많이 혼나고 있고 더군다나 저도 이게 제가 방송에서 컨셉상 JYP를 갈구는 캐릭터이긴 하지만은 방송만 끝나면은 마치 그 런닝맨 끝나면 유재석이 멤버들을 갈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이 신서유기 이런 게 끝나면 강호동이 멤버들을 갈구듯이 그 책걸상이 끝나면 그 막간의 시간에 책걸상의 YG 유재석은 JYP인가요? 예를 들어 JYP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YG 너 이제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JYP가 실제로 저한테 지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서 저도 약간 듣기가 좀 거북하거나 혹은 듣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HTHI님이 정말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실까 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또 연시 선물로 이렇게 딱 지적질을 하셔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나아지는 책걸상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라는 얘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제가 방송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 방송이나 강연에서는 이제를 거의 쓰질 않아요. 오. 네, 근데 유독 이 책걸상에서만 제가 이제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 말버릇이 이게 저는 제가를 많이 쓰는 거랑 이제를 네. 많이 쓰는 건데 저는 제가는 제가 평소에도 말을 할 때 저는 제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를 왜 여기서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많이 쓰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를 많이 쓰는 YG의 말버릇은 책걸상의 흐름을 잡고 가겠다는 어떤 MC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네, 혜니가 저를 구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덕담 주고 받으면서. 네, 혜니가 이제 편집할 때 이제가 과하다 싶으면 삐 처리를 해주세요. 아이 저는 앞으로. 그대로 내보내야죠. 네. 이제를 다 그대로 내보내서 점점 줄어드는 삐처리 이제를 하는 거 되게 귀찮아요. 만나보실 수 하지 마, 하지 마. 아무튼 네 HTHI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변하는 YG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걸상 2017년도에 98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개한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우리 혜니가 연말에 정말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JYP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채팅창에다가 우리 저 연말에 1년 동안 뭐 몇 권이나 했는지 그리고 뭐 국내 해외 도서는 몇 권인지 뭐 이런 거 대충 좀 통계 한번 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하루 종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도 JYP가 천상갑인 게 드러나는데 JYP가 책걸상 단체창에서 그걸 툭 던질 때 더 YG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혜니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을 언제 하셨는지 청취자분들 아셔야 돼요. 12월 28일 저녁 5시에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28일 저녁 5시에 JYP가 무심코 돌멩이를 던졌고 이제 YG는 그 돌멩이가 나를 향해 날아온 줄 알고 혜니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제가 그 돌에 맞았죠. 네 꽥 했죠. JYP는 YG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혜니한테 한 얘기인데 아, 그리하여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혜니가 29일 하루 종일 이거를 했어요. 네. 저의 연말에 갈아 넣은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되게 일단 좀 뿌듯해요. 들어보죠. 네, 네. 혜니가 통계를 낸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몇 건이나 소개했습니까? 저희가 책걸상 2017년에 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2017년에 책걸상 방송을 하면서 총 98회 방송을 했고요. 소개한 책 권수가 무려 113권입니다. 100권이 넘어요. 우와. 야. 와.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2회분을 만드는데 네. 왜 이렇게 많아요, 책이? 맞아요. 원래 1년이 보통 52주니까 곱하기 2를 해도 조금 양이 많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2017년에 소개한 113권 중에 책 처방 특집을 통해서 소개했던 도서가 51권입니다. 네, 한 50%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좀 길게 다룬 게 62편이고요. 본편으로 다룬 게. 네, 책 처방에서 상대적으로 좀 짧게 소개한 책이 51권. 네, 맞아요. 합쳐서 113권. 네, 그리고 여름 휴가 특집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때 또 2회에 걸쳐서 총 16권의 도서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서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때 네. 폭풍처럼 쏟아냈었죠. 네. 네. 자, 국내 저자와 해외 저자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내 저자가 45권이고요. 그리고 해외 저자가 총 68권인데요. 여기에도 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국내 도서하고 해외 도서하고 한 20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비밀은 여름 휴가 특집 때 박평하고 세 분이서 해외 도서만 총 16권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잘못했네 우리가. 음. 아니 여름 휴가 특집 때는 16권이나 소개하면서 전부 해외 저자 것만 했어요? 네, 전부 해외 저자만 들어가 근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네. 그 상대적으로 여름휴가 때 저희가 방점을 찍었던 게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에 방점을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중에서 그 박평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보기에 좀 정평이 나 있는 책들은 아무래도 국내 저작보다는 해외 저작에 쏠렸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저자와 해외 저자의 비율은 한 4대 6 정도 네. 이렇게 되는군요. 야, 한 해 113권의 책을 소개하는 방송.
무슨 이거 출판 문화상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거의 한 달에 10권 정도 추천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1년에 그러면 110권이나 읽으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JYP나 YG도 이 113권을 다 읽은 건 아니죠. 네. 네. 최소한 113권을 둘 중에 한 명은 읽었습니다. 그건 맞죠? 네,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건 둘 확실하죠. 다 읽지 않은 책이 소개된 경우는 박평만 소개한 책이 있을 수는 있겠고. 네, 그럴 수도 여름휴가 있겠구나. 특집 때나 뭐 이제 네. 다른 특집 때 박평이 하여튼 소개한 책은 그 제가- JYP나 YG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거의 다 읽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13권 소개한 책들 중에서 60% 정도, 한 60권 정도는 이 책걸상 본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JYP랑 YG가 같이 읽은 책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50권 정도는 JYP만 읽었거나 YG만 읽었거나 박평만 읽었거나 혹은 뭐 두 사람씩만 읽었거나 이런 그렇죠. 책들이 네.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그 지난 1년간 그 JYP 대충 읽은 책 권수 세 보셨어요? 저는 세봤더니 71. 71권.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사단장 한 주기 권. 같은 경우는 기사단장은 그냥 2권으로 두 권으로 쳤어요? 워낙 두꺼워서. 아. 네. 저는 기사단장 주기 같은 걸 한 권으로 쳐가지고 73권. 오. 네. 근데 이제 기사단장 주기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낙권으로 다 분리를 하면 한 80권 정도 80권 되겠죠. 정도. 네.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100권을 채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 YG는 평소에도 그러니까 책걸상 진행하기 전에도 1년에 한 70권 뭐 이렇게 읽는 사람이죠. 거의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송 준비하는 JYP는 아마도 평생 가장 많은 권수의 책을 읽은 해가 아니었나. 평소에는 말이죠. 한 50권 정도 읽는 거를 목표로 하고 살고 있는데 네. 대부분 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우죠. 한 50권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게 매주 한 권이니까. 매주 한 권씩 네. 읽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는 평년에는 한 40권 정도 읽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뭐 거의 2배를 읽은 거죠. 흔히 보면은 100권을 쉽게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록을 보면은 이제 100권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JYP나 YG는 뭐 만화책이나 그래픽 노블에 특별히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막 그렇게 또 찾아서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 네. 만화책은 청소년기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고만 봐도 될 수준으로 이미 섭렵한 걸로. 네. 저는 아주 어릴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만화 가게에 있는 만화책을 다 읽은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럼 볼 게 없었던 네, 건가요? 그 집에 있는 만화를 다 봤어요. 어머.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더 큰 만화 가게를 찾아갔던 적도 있을 만큼 네, 어릴 때 많이 봐서. 근데 정말 미스인데 저는 청소년기에도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요? 근데 어울려요. 네, 청소년기에도 저는 그 만화책을 건너뛰고 무협지로 바로 넘어갔어요. 오. 무협지나 로맨스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에게 마감 기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새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다들 사실 네. 우리 뭐 고백하자면 요 매주 한 권씩 막 소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JYP는 평소보다 책을 많이 읽느라고 힘들었고 YG는 방송을 위한 책들 읽느라고 방송과 무관하게 읽고 싶은 책들을 또 못 읽은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분들은 청취자분들 몇 분밖에 안 계시고. 네.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시면 됐죠. 이게 얼마나 큰가요? 근데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쓴다고 타박이나 하시고.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네.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좀 오디오 클립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야별로 일단은- 좀 볼까요? 네. 네. 제일 많이 소개한 건 역시 소설이네요. 네. 와, 소설이요. 이제 113권 중에 38권,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 여름휴가 특집 때 맞아요. 대부분이 다 소설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확 높아진 것 그거 같아요. 이제 하지 거요. 말라니까요. 네.
청취자분들 YG가 한 해 방송에 이제를 몇 번 하는지 카운트를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아니 있다면 자꾸 그러시면은 방송 내용을 안 들으시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를 언제 하는지만 들으실 것 아니에요. 처음 들으실 땐 책 내용 들으시고 두 번째 들으실 땐 이제를 세보시고 이런 재미를. 자, 소설 다음으로 많이 소개한 거는 어쨌든 에세이가 차지를 했네요. 16권. 에세이가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책 처방 특집 때 에세이 특집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에세이를 거의 10권 가까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특집이 아니었으면 에세이는 굉장히 적게 소개한 편인데요. 네, 아마 하위권에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한 권 차이로 경제 경영 분야가 15권인데 요건 네. 대부분 다 이제 본편에서 다룬 거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소설 다음으로 많이 다룬 책이 경제 경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방송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 경제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다고 그 얘기했던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아, 책 처방에서도 경제 경영서가 끼어 있긴 했구나. 네, 그렇죠. 돈에 네. 대한 이야기 그때 잠깐 나눴었죠. 그리고 사회 정치가 13권. 네,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해당하는 게 한 11권, 네, 자연과학이 8권, 네, 그다음에 인문으로 분류되는 책이 7권, 네. 네. 역사 분야가 3권, 그리고 되게 생뚱맞은 분야의 책이 2권이 딱 있었는데요. 문학 이론 서가 하나 있었고요. 문학 이론서를 우리가 했었어요. 언제? 그리고 건강 취미 도서가 하나 또 있었어요. 문학 이론서는 무엇이었나요? 문학 이론서가요.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였습니다. 이걸 이제 문학 이론서로. 네, 뭐 분류가 되어 에세이라고 있더라고요. 에세이라고 봐도 되고 뭐 글쓰기 책인데 건강 네. 취미는 뭘 했죠 우리가? 건강 취미가요. 꽃보다 군인이 딱 한 권. 네. 꽃보다 군인. 랭크가 되어 군대가 있었습니다. 있는 아들을 위한 책 처방 의뢰해서 네. 네. 건강 서적을 하나 소개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책 처방을 감안하더라도 소설, 에세이, 경제 경영, 사회 정치, 자기 개발, 자연과학, 인문 역사, 심지어 건강 취미까지. 네. 야, 이런 책 소개 프로그램은 사실 드물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박평도 방송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 저도 이제 편집자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들이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서 다루시는 분들은 경제 경영서만 다루고 그리고 문학 다루시는 분들은 문학만 다루고 네. 그리고 또 정치 사회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정치 사회 쪽 그리고 또 과학책 소개하는 곳에서는 과학책만 소개하는데 이렇게 그냥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는 아마 책걸상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도요. 여름휴가 특집 때 16권 소개했던 걸 제외하면 각 분야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진행하는 YG나 JYP가 그만큼 참 잡다하게 여러 분야의 책을 본다는 뜻이죠. 그 깊이는 없지만 그렇죠. 네. 둘 다 직업이 저널리스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깊이는 없어요 사실. 깊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조금 넓긴 하나요? 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우리가 또 넓다고 하기는 좀 그렇네. 넓었으면 좋았을 넓었으면 텐데. 좋았을 텐데.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3권이나 소개를 했는데 이 책들이 전부 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순위가 아예 없는 책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별로 안 팔린 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거 음. 괜찮습니다라고 소개해드린 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책을 소개한 것도 있는데 네. 좀 세보니까 분야별 랭킹에서 한 1위까지 올라간 책들도 몇 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소개했던 책들 중에 일단 82년생 김지영. 네, 이 책이 이제 소설 분야 1위였고요. 그리고 개인주의자 선언. 네, 이 책도 1위를 분야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처방 때 추천해드렸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이제 인문 분야에서는 7위, 이건 교보문고 기준이고요. 사회정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예스24 기준입니다. 그리고 랩걸이라는 도서도 교보문고에서 과학 분야 1위, 예스24에서 자연과학 분야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랩걸이랑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혜니가 합류하기 전에 이제 소개를 했던 책인데 네.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지금 랩걸은 자연과학 분야 1위고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은 그 소설 분야 1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소개를 할 때만 하더라도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꽤 화제작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이 나간 다음에 좀 더 모멘텀을 탄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랩걸은 거의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오. 저희가 먼저 읽고 방송을 했고 그리고 책걸상 방송을 통해서도 좀 세게 좋은 책이라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할 때도 또 랩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랩걸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자, 그것도- 랩걸이 1위를 차지한 데는 YG의 공이 크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책걸상의 공이 크다. YG의 공이 크다기보다는 자연과학 분야 1위는 뭐 내가 이렇게 지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아마 그 쭉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랩걸은 또 그 YG에게 또 개인적인 또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아, 초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동창. 네네. 고등학교 동창회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방송 네.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몰랐다는. 오. 네, 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가 나와서 이제 랩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고등학교 동창인지 서로 모르고 심지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뭐 연락처도 주고받고 언제 식사나 한번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전혀 고등학교 동창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둘 다 아는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책걸상 방송을 듣고서 어머. 야 너 저번에 정아랑 같이 방송했더라. 걔가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누군데? 그 뭐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그 황정아? 그랬더니 그래 그 황정아가 너 책걸상에 출연했던 그 황정아 박사잖아. 자, 어머, 둘이 어머.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던 걸로.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던 걸로. 하지만 이해하죠. 전교생이 90명이었다는 거. 전교생이 90명인데 모르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와, 고등학교 동창도 찾아주는 참 좋은 책걸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JYP가 이런 거는 절대 시키지 않았는데 혜니가 자발적으로 한번 책 제목이 가장 긴 책은 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잃은 건 아니랍니다라는 책 네. 21글자로 가장 긴 제목의 책을 저희가 소개를 했네요. 네, 그 일본의 치매 요양 기간을 소개한 네. 좋은 책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 네, 요거는 한 글자 차이로 한 글자 2위가 차이. 되었습니다. 20글자짜리 네, 제목이고요. 제목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들로 하셨으면 1위를 하실 수 있었어요. 되게 아쉬워했죠. 좀 이 보면서.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제 기억으로는 그 책걸상 방송 2주차에 한 그쵸, 4회 아주 초반에 정도의 했어요. 4회 네. 정도에 아마 소개가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임종을 앞둔 네. 말기 환자들의 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부터죠. 네. 그 연명의료법이라고 연명의료법이 불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걸 약간 준비하는 여론을 환기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대로 책 제목이 가장 짧은 책은 뭔가 좀 봤는데요. 한 글자짜리 책은 없었고요. 네. 두 글자짜리 도서는 많았습니다. 랩걸, 간신, 아웃, 나인, 생명, 불안, 넛지, 시선 등의 책들을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책 제목이 가장 짧은 책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다 두 글자인데 뭘 그 중에서도 짧은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스펠링이 단 3글자에 불과한 아웃을 음. 가장 짧은 제목의 도서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봤을 때 네. 나이는 네 글자군요. 네. 그 지금 쭉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그런 책을 책걸상에서 소개를 했어? 라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다 기억이 납니다. 랩걸 간신 나이는 저희가 본편에서 소개를 했었던 책이고요. 네. 이 아웃은 기리노 라쏘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스릴러 소설인데 여름휴가 특집 때 YG가 추천을 했던 책이고요. 네. 그리고 생명, 불안, 시선도 책 처방 때의 네. 제목이 언급됐던 책들입니다. 네. 그리고 넛지도 마찬가지로 책 처방 때 언급됐던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저희 책 처방 특집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2018년에도 책 처방 특집을 힘닿는 대로 열심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처방 특집은 그런 것 같아요.
JYP랑 YG를 힘들게 하는 꼭지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 저희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사실 시작했던 건데. 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고백하자면 재밌게 쉽게 뭐 이런 거보다도 책을 한 권 읽는 시간보다는 짧지 않겠느냐 요거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아, 네,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책 처방을 의뢰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이 의뢰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지금 댓글 올라와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댓글들이 네. 막 올라와 네, 있거든요. 그 책 처방이 왜 자주 안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애청자분들 계실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책 처방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예정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소개하느라고 순서가 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YG랑 JYP가 고심하면서 늦춰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연말에도 막 이거 가지고 회의하셨잖아요. 이 책을 추천해야 되나 저 책을 추천해야 되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도 책 처방 특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가장 많은 저자가 참여한 책이 뭔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거는 꽃보다 군인 오, 5명이 함께 쓴 이 책 꽃보다 차트에 군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꽃보다 군인이. 아, 근데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주나요? 이게 플레이가 가장 많이 된 회차. 네. 아, 그거 이런 거. 이제 소개해야죠. 그거 이제 해야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회차별 플레이 수에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을 받거나 엄청 신경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미로 한번 통계를 준비는 해보았습니다. 자, 에피소드 기준으로 가장 많이 플레이된 편수는 3회. 숨결이 바람될 때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네요. 네, 3,582회 플레이가 됐고요. 이 플레이 횟수는 12월 28일 저녁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좋아요 개수도 가장 많은데요. 좋아요 개수 하트 받은 거죠. 47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 좋아요 개수랑 플레이 횟수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중에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시는 숫자도 많을 테니까. 네, 네. 숨결이 바람될 때는 사실 한 번만 소개를 했는데 한 네. 회에서만 그게 1등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플레이된 책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김호 대표의 책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순위이긴 한데요. 1편, 2편으로 나눠서 방송을 해서 1, 2편을 합치면 이게 더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책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가 1위고요. 에피소드 기준으로 하면은 숨결이 바람될 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냉정한 이타주의자, 정해진 미래, 면역에 관하여, 다인의 정원, 그리고 1회 방송기 우리에서 오는 전쟁이 이제 쭉 이제 뒤를 잇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플레이 횟수를 기준으로 소팅을 해보니까 정렬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회차가 앞에 방송되었던 책들이 네. 예, 플레이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로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듣고서 책걸상 이거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 역주행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정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쭉 보니까요. 플레이 횟수 기준으로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하반기에 방송된 편수가 한 편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전부 상반기 거고요. 네. 15위까지 갔더니 15위에 하나 딱 등장하는 게 책 처방 8번째. 11월 달에 방송한 게 15번째로 많이 플레이가 됐네요. 네, 이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는 뇌라는 책 추천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분이 책 읽으시고 나서 기록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방송에서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원노트로 책 정리하는 네. 제가 포스팅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네요. 자, 오랜 약속 지키시고요. 네, 약속 네. 지키겠습니다. 20위까지 내려가도 대부분 다 상반기고요. 하반기에는 20위 가주어 이식으로 특집 노벨문학상 수상 네, 네. 네. 그 시즌에 나온 것만 20위에 턱걸이를 했고요. 20위 중에서 18개는 상반기 것입니다. 네. 하반기의 책들은 앞으로 또 플레이 숫자가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플레이 횟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좋은 책 찾아서 차곡차곡 방송을 해라. 그래서 쌓아두면 그리고요. 귀가 얇고 눈맑은 애청자들은 네. 찾아서 듣는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책들을 2회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1편이 2편보다 플레이 숫자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특이하게도 2편이 1편보다 플레이 숫자가 많은 책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그 다윈의 정원이라든지 네.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편이 1편보다 더 많이 들으신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다인의 종은 2편에서
막 그런 포르노 얘기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제목에 살짝 그런 낚시를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슬쩍 이제 좀 더 관심이 그리고 생기는 게 아닐까. 별 의미는 없지만 1편과 2편의 플레이 숫자가 거의 똑같은 책은 랩걸. 랩걸은 1편 들으신 분이 2편도 다 들었다. 다 들으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편 먼저 들으신 분도 1편도 궁금한데 하면서 넘어오셨다. 그러게. 네, 그건 이렇게 볼 수 이제 있죠. 그 랩걸이란 책도 책이지만은 그 랩걸 편에 출연한 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 공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정아야 고맙다. 이제서야. 아니 황정아 박사가 또 이 랩걸 출연 이후에 책걸상 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종 책걸상에 출연한 책들을 페이스북에다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도 들을 텐데. 2018년에도 과학 분야의 좋은 책 소개할 때 황 박사님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YG가 항상 회의 때마다 강력 주장하시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책 처방이 의외로 청취율이 높다. 플레이 횟수가 높고 하트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소팅을 해봤는데요. 아, 검증했습니까? 책 처방 특집이요. 방송됐던 시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팅을 쭉 해보면 책 처방 특집을 거의 뭐 10월, 11월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이 청취율로 보면은 중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처방이 인기가 많다는 YG의 주장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책 처방에 정말 그 역작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방송하고 역작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책 처방 첫 번째 특집 그 사랑 특집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방송 자체도 굉장히 유쾌하게 진행을 하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소개된 책들도 정말 사랑하는 책들이 소개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처방 첫 번째 사랑 특집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별걸 다 안 해. 참고로 책 처방 첫 번째 특집은요. 2017년 9월 18일자에 업로드된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 이어서 또 사랑 특집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책 처방 두 번째 특집은 그 방송에 바로 이어서 9월 25일자로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려는데요. 그 왠지 좀 날로 먹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말 두 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날로 먹었다뇨. 이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요. 연말하고 우리가 날로 먹은 느낌이 있지만 혜니는 전혀 그렇지 않군요. 네. 그래서 아까 혜니가 재밌었다고. 얼마나 보람차고 얼마나 뿌듯한 특집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자, 책걸상 2017년 결산 특집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